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날 3대 지수는 다우지수가 살짝 흔들리긴 했었어도 사상 최고치라는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미국 뉴욕 증시의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단축된 거래 시간 동안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씻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온 데다 서비스업 역시 좋지 않다는 소식에 국채금리가 급락했고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는 개선됐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06% 하락한 39,308.0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0.51% 오른 5,537.02를, 나스닥 지수도 0.88% 상승한 18,188.3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 들어 33번째 신기록을 수립 중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독립기념일 휴장에 앞서 조기 폐장했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이른 오후 1시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돈이 될 만한 종목들을 서둘러 매수한 뒤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번 주 내내 테슬라 움직임 심상치 않은데요. 어제 10% 올랐던 테슬라가 오늘도 6.5%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첫날 6.05% 상승하고 어제 10.20% 급등한 데 이어 오늘은 6.54% 오른 건데요. 사흘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한 테슬라의 2분기 인도 실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1분기 인도량보다 14.8% 늘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특히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 실적에 주목했는데요. 테슬라는 2분기에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기기 제품을 배포했고, 이는 분기별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은 2분기 인도량 실적에 대해서 올해 첫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하면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실적으로 이 회사가 단순한 자동차 업체가 아님을 투자자들에게 일깨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전날보다 4.57% 오르며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아침에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 전환한 뒤 그 폭을 확대하면서 130달러에 다가섰습니다. 지난달 25일 6.76% 오른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인데요. 그간 조정을 거쳤다는 인식 속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식 분할을 앞둔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주가는 4.33%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도 각각 3.19%와 2.19% 상승 마감했습니다. 퀄컴의 주가도 어제보다 1.82% 올랐는데요. 반면 AMD는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관련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가 두각을 보였던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두 번째 노동 지표가 나와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PMI 지표 나왔는데 이게 또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나스닥과 S&P가 랠리를 이어간 데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씻고 있다는 데이터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16일에서 22일 주간에 직전주 대비 2만 6천 건 늘어난 185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주 연속 늘어났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오랫동안 증가세를 이어간 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지난주 23만 8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문가 전망치와 한 주 전 수치 모두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민간 고용 증가 규모도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15만 건 늘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16만 3천 건을 밑돈 것은 물론 전월보다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최근 12개월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금은 전년 대비 4.9% 상승해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이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또한 7.7%로 둔화됐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증가는 견고했지만 광범위하게 나타나진 않았다면서 여가와 접객업의 고용 반등이 없었더라면 6월 고용 증가는 더욱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업 경기 역시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미국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8.8을 기록했는데 전월 대비 5포인트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석 달 중 2번이나 50을 하회하는 위축 국면에 빠져든 것인데요. 노동시장과 서비스업 경기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세입니다. 시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파와드 리자크다 연구원은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라며 이날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미국 데이터 발표 후 위험 자산이 반응하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9월 금리 인하 베팅 확대하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패드가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72.6% 반영 중입니다. 한동안 60%에 머물렀던 9월 인하 확률이 70% 위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이처럼 경기 위축에 따른 신호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때문에 S&P와 나스닥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첫 주인 월요일부터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내일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1시에 조기 마감하면서 약 1.5일을 쉬게 되는 셈인데요. 고용지표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금요일에 노동부가 내놓을 6월 고용 보고서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 랠리가 이어질지 아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주요 지표 일정은 없고요. 독립기념일로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합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또 하루 쉬어가겠지만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